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작년 말부터 코인 가격이 무섭게 올라버려서 아직 좋은 가격에 못 사셨거나 혹은 덜 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번 시간에는 떨어지면 뭘 살지에 대한 제 우선순위를 말씀드렸으니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저점 매수 시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기본적인 생각은요, 4년마다 반복되는 반감 기발 사이클이 반복된다. 과거는 반복된다.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언제적 사이클을 참고하는 게 좋으냐? 예전 말씀드렸지만 2016년이 조금 표준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2012년도는 워낙 초창기였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급등락이 자주 나왔었고 2020년도 역시 코로나발 폭락과 유동성으로 인한 폭등이 나오면서 조금은 차트가 왜곡돼 있다. 그래서 16년도가 일단 표준이다. 이게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과거에 한 두 번 정도 이 렉트 캐피탈의 차트를 가져오면서 2016년도를 보면서 기도를 하면 매수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차원에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때가 2016년도에 파란색, 요때가 반감기 시기였는데요. 요게 앞으로 올 24년 4월 뭐 한 20일 경이다를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예전에 소개해 드릴 때 이 1번 구간, 요때가 세일 기간인데 요게 한 1월 말쯤으로 해서 끝났을 것이다. 이게 저번에 생각이었고요. 지금은 반감기 전 랠리 구간, 여기 반감기 전 청록색 구간입니다. 이 2번 구간에 들어섰을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게 주봉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4주 연속 16년도에 볼 때 4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을 하다가 이제 이 3번 구간, 이 반감기 전후로 해서 마이너스 40%짜리 하락이 두 번이나 나왔었습니다. 요 반감기 전에 요때 이 빨간색 보이죠? 마이너스 40%. 그리고 반감기 후에 약 한 달 후에 마이너스 40%. 그러니까 전후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달 내외로 해서 두 번의 하락이 있었다더라. 이것도 뭐 충분히 앞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4번 구간, 여기 인내 후 구간입니다. 16년도에는 약 5달 지속이 됐었는데요. 이 조정 구간이 24년도에는 조금은 뭐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비트코인의 뭐 거시적인 환경 ETF나 이런 게 너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좀 짧아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조정 구간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정의 이유들로 제가 막 마음대로 적어봤던 게 이더리움의 ETF가 거절되더라. 채굴 기업의 생산성이 악화돼서 뭐 망한다더라. 마운트 고스가 비트코인을 던질 것 같더라. 테더가 준비금도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냈다더라. 또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더라. 이 경기 침체라 함은 미국 주식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조정 구간이 나올 것이다. 확실한 것은 24년 하반기로 갈수록 이 매수 기회는 할인 행사는 줄어들 것이다. 요건 다들 동감을 하시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전제 2번, 3번, 4번 뭐 요때 좀 기회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경기 침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경기 침체, 즉 미국 주식이 하락할 때 비트코인의 매수 기회가 올 것이다가 제 기본 생각인데요. 그 이유는 지금 미국 주식이든 코인이든 현재는 둘 다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을 보고 이제 같은 방향의 배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23년도만 하더라도 이게 많이 디커플링이 되면서 뭐 주식과 비트코인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한 배를 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전에 가레스 솔로웨이 인터뷰 때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식이 떨어질 때 비트코인도 떨어졌었죠. 떨어진 건 같이 떨어졌는데 이 회복 속도가 비트코인이 훨씬 빨랐었어요. 근데 솔로웨이는 그걸 간과한 거죠. 비트코인이 이제 더 떨어질 것이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건 좀 아니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미국 주식 하락 때 비트코인이 떨어져서 과거 22년도 같은 하락장이 올 거라고 예상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때가 기회가 될 것인데, 그러면 미국 주식의 하락이 나올 것 같느냐?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이 아니라 행동을 주목하라. 월가의 구루들이 하는 행동들을 일단 보시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표 주자 워런 버핏이죠. 애플 주식을 1%를 매각을 했다더라. 2월 15일자 기사였는데요. 1%뭐 별거 아니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애플 주식 전체의 1%를 판 거니까요. 생각보다 많이 판 겁니다. 그리고 이분 특성상
고점 매도를 분할로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팔 것이다.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정확히는 작년 4쿼터에 애플 주식의 1%를 팔았고요. 뭐 중국 판매 부진이다 여러 악재로 인해서 팔았다곤 하지만 또 여러 뭐 주요 주주들이 요청을 해서 팔았다는 뭐 이런 썰도 있습니다. 아무튼 판 거는 팩트인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2016년, 2017년도에 애플 주식을 많이 매집을 해서요. 고점 때마다 파는데요. 과거에 팔았던 가장 최근의 일이 2021년도 이후 약 3년 만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고점 때 팔기로 뭐 유명하겠죠. 투자를 잘하니까 21년도 불장 때 팔았고 지금 그 고점이 나오고 있더라. 최근에 팔았다는 거잖아요. 3년 만에 팔았다는 게. 그래서 작년 4쿼터에 애플 주식 1%를 팔아서 현재 애플 지분 5.9%만 들고 있습니다. 6.9%였는데 5.9로 줄었다는 거고요. 또 23년 3쿼터에 비교를 해보면 이때 당시 보유 종목이 52개였어요. 근데 23년 4쿼터 3개월 만에 불과 41종목으로 11개 종목을 아예 싹 다 팔아버린 겁니다. 뭐 건설주도 있고요. 뭐 건설 붐이 올 것 같다라 해서 워런 버핏이 뭐 건설 주식을 산 게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애플 주식도 팔았다는 거죠.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 근데 그 와중에도요, 참 신기한 게 뭔가를 매수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크진 않지만. 왜냐면 이 큰 기업들은 SEC에게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SEC에게 우리 이거 비밀로 하게 해주세요. 이거 알려지면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뭐 이렇게 이유를 얘기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미공개해 주세요 했는데 그래서 미국 이제 주식 전문가들이 대동소이 얘기하는 건 이게 금융주일 것이다. 지금 현재 저평가도 돼 있고 경기 침체를 예상해서 뭐 찰스 슈왑이나 이런 좀 작은 금융회사를 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뭐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팔아치우고 있다는 건 팩트다. 조금 더 심하게 파는 분 모셔왔습니다. 이분은 아마존의 대표 제프 베이조스인데요. 2월 16일자로 해서 아마존 주식 또 팔았다. 이 말인즉슨 과거에도 팔았다는 거죠. 이번 달만 60억 달러 규모. 보통이 아닙니다. 한국 돈으로 7조에서 8조를 지금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를 한번 또 찾아보니까요. 2월 21일자로 해서 아마존 주식 5천만 주 매각 마무리. 그러니까 이게요, 이런 분들은 대주주기 때문에 미리 공시를 하고 계획을 이렇게 SEC에게 우리 언제까지 얼마 팔 거야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 계획했던 걸 다 팔았다는 겁니다. 4번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양을 팔았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연례 보고서에서 매각 계획, 나 언제까지 5천만 주 팔 거야. 이거를 이제 공시를 했고요. 그거를 이제 급하게 뭐 1월, 2월 해서 지금 4차례에 걸쳐서 몽땅 팔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 역시 21년도 5월 이후 3년여 만에 아마존 주식을 팔았다는 거죠. 21년도 고점 때 한번 팔고 또 한 번의 고점 때 왕창 팔았다. 그리고 이분은요, 가재치고 도랑까지 잡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점에도 팔았고 세금도 아꼈는데요. 치밀하신 것 같아요. 작년 11월에 아마존 본사 워싱턴에 있었는데 이 본사를 플로리다로 옮기면서 여기에는 뭐 7% 자본 이득세가 없나 봅니다. 주식 판 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본사를 옮겼더니 세금도 내지 않고 고점에도 팔고 굉장히 뭐 지혜롭다고 뭐 보실 수도 있겠죠. 아무튼 팔았다가 팩트다. 또 다른 분입니다. 캐시우드 AI 열풍 최대 수혜주를 엔비디아를 지금 최근에 계속 팔아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논리가 뭐냐? 엔비디아 뭐 좋은 건 알겠고 AI 열풍은 지속되는 건 알겠지만 하드웨어 기업이죠. 엔비디아 반도체 1달러 벌 때요. AI의 소프트웨어들은 10달러를 앞으로 벌 것이다. 지금 그리고 뭐 메타, 아마존, 구글 다 부족하니까 자체 칩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경쟁이 심화되는데 내가 엔비디아를 계속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팔고 있다. 이게 팩트인 거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 외에도 고점 신호가 나타났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미국 S&P 사상 최고치다. 뭐 일본의 니케이도도 34년 만에 최고치다. 이게 2월 9일자 기사였습니다. 지금 뭐 한 달 정도 계속 지속되고 있죠. 2월 14일자도 S&P 500 치솟자 국내 상장된 미국 ETF로 뭐 뭉칫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 여기저기서 미국 주식에 대한 고점 신호가 나타나고 있더라. 자, 그러면 한번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미국 주식이 아니라 코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할인 행사, 비트코인의 할인 행사 기간은 언제 올 가능성이 높을까? 일단 1차 기회, 아까 뭐 보셨지만 반감기 전후,
혹은 반감기 이후에 뭐 길면 한 4달에서 5달 이내가 24년 뭐 상반기 그좀 해가지고 1차 기회가 올 것이다. 요게 이제 반감기로부터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고 2차 기회는 미국 주식이 떨어질 때 우리 가레스 솔로웨이에게 배운 점도 있습니다. 이 뭐 어떤 지지선을 뚫고 아래로 푹 떨어지면은 알고리즘 매도가 터져 나오면서 하락세가 굉장히 깊어진다. 이런 거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 떨어지면요. 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면 큰 폭락이 나오는데 이때 비트코인도 동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솔로웨이가 보는 것처럼 주식보다 비트코인이 더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회복 속도가 더 느리다든지 이런 거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회복 속도가 훨씬 빨랐던 거 저번에 보셔서 알 수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 미국 주식 하락대가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차트에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작년에는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탈동조화, 디커플링, 그러니까 따로 도는 모습이 많았는데요. 올해 들어 들면서부터 좀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파란색이 나스닥의 가격인데요. 작년 9월부터 이렇게 뭐 같이 놀고 있죠. 같이 놀고 있다가 잠깐 이렇게 떨어졌던 거, 요 비트코인이 떨어졌는데요. 24년도 1월 달에 그 그레이스케일의 GBTC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훅 떨어질 때 나스닥은 제 갈 길 가면서 이제 올랐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블랙락이다 피델리티가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이제 만났다. 다시 동조화되는 모습,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은 배를 탔다고 보는데요. 이 이후에 미국 주식이 하락할 때 모습을 제 마음대로 그려봤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든 나스닥이든 떨어지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스닥은요, 뭐 기업이 뭔가 뭐 부도가 난다든지 창업용 부동산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서 뭔가 사단이 났을 때야 이제 금리 인하가 나올 거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아직 뭐 주식도 최고치를 달리고 경제 지표도 좋은데 연준에서 미리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겠죠.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은 카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단이 났을 때 이제 금리 인하나 유동성을 풀어서 결국은 회복을 시킬 것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더디 회복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은요, 제가 볼 때 좀 더 매수세가 붙으면서, 그리고 나스닥에 비해서 훨씬 덜 올랐잖아요. 나스닥은 지금 전무후무한 최고 자리에서 놀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은 아직 뭐 반감기발 상승이 맛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빨리 회복할 뭐 여지가 높다.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이 미국 주식 채권의 하락 매물,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겠잖아요. 예전에 그 폴 베런, 그 솔로웨이 그 인터뷰를 했던 사회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미국 주식 채권의 하락 매물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옆을 쳐다봤는데 비트코인만 빨리 상승을 해버리고 회복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뭐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됐다고 해서 미국 정부의 뭐 금리 인하 정책 유동성이 좌지우지 되지도 않고 그래서 뭐 막 올라가니까 사고는 싶은데 어떻게 살지 모르는 분들에게 이제 블랙락이 계속 광고를 하는 거죠. ETF로 주식처럼 살 수 있어요. 미국의 국민들은 주식을 50% 이상이 하기 때문에 주식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ETF를 언제든지 살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주식 하락으로 인해서 같이 떨어지지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끝내기는 조금 아쉬워서 부록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고민 끝에 넣었는데요. 그냥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저의 소소한 리밸런싱입니다. 왜냐하면 뭐 조금 샀다 팔았다 하면 사람들이 뭐 그런 건 복잡하다, 뭐 나는 못하겠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요. 복잡하면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고민 끝에 넣은 저의 리밸런싱. 저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뭐 중국 비중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평소에 제가 얘기하는 5% 안으로 집어넣는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일환이요. 네오코인, 뭐 파일코인도 이때 팔았는데 23년도 2월 달에 중국이 홍콩의 문을 연다고 하면서 중국 코인들이 크게 올랐던 적 있잖아요. 그때 네오는 사실 다 정리를 했었고요. 23년도 12월 달에 비체인, 그리고 24년도 2월 16일에도 비체인을 좀 덜어냈어요. 왜냐면 제가 비체인이 너무 많았거든요. 좋은 코인이고 이런 건 다 알겠는데, 한 20%가 넘어가니까 이게 뭐 이거에 따라서 제 전체가 막 좌우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비중을 좀 덜어내고 있다. 그리고 2월 16일
왜 올랐는지는 이제 뒤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은 경쟁 관계라고 보고 지금 바이낸스가 큰 벌금을 맞고 좌우장펑도 잘리면서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2인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 2인자는 바로 트론을 개발한 저스틴 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론 잘 나가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 기사를 보시면 이 서클, 미국의 USDC 발행사죠. 트론 기반 USDC 지원 2025년 2월까지 단계적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트론이 나빠서 뭐 기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요. 미국이 결국 중국을 이렇게 규제를 할 거다. 지금 2인자잖아요. 뭐 좌우장풍보다는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냥 뭐 냅두고는 있지만 2월까지 트론 기반 USDC 발행이 중단되며, 그러니까 트론 기반으로는 USDC 앞으로 돌아다니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 비트코인을 살려면 USDC, USDT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USDT도 지금 마음에 안 들잖아요. 중국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USDC가 확장을 해 나가려면 중국계를 규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 트론 기반 USDC 보유 고객도 타 블록체인으로 넘어가세요. 또는 뭐 상환, 갚으세요가 권고됐다. 왜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단어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거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이 서클사가 볼 때 미국이 앞으로 중국을 더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USDC 지원 중단은 전사적인 접근 방식의 결과다. 이런 단어를 볼 때, 이게 지금은 트론도 그렇고 바이낸스도 잘 나가지만 점차점차 뭐 앞으로 크게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겠다.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국이나 트론이 잘 나갈 거라고 보면 뭐 보유를 하셔도 좋은 거고요. 또 하나, 비체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월 16일자로 해서 제가 조금 더 덜어냈었는데 그 이유가 2월 뭐 26일부터 뭐 27, 8, 9까지 해서 스페인에서 비체인에 큰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뭔가 큰 발표, 빅 어나운스먼트가 있다고 하면서 급등을 했었는데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리밸런싱을 할 때 이 친구만의 단독 고객,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친구만 막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또 익절할 수 있다. 손해면요, 당연히 팔면 안 되겠죠. 익절이면 나쁘지 않다. 이걸 팔아서 이제 뭐 기대 유망주들 뭐 다른 거를 조금씩 사면서 이 중국의 비중을 낮추는 게 어떨까 해서 이게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리밸런싱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해서 어제 뭐 소개드렸던 여러 가지 코인들을 매수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비체인이 갑자기 폭발하면 어떡할 것이냐? 이건 제 탓인 거죠. 온전히 제가 뭐 선택을 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제 경험을 소개를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뭐 해보면 어떨까? 뭐 리밸런싱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요. 그러나 뭐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뭐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에 왔습니다. 회의론자들이 비난을 할 때 우리는 더 집중하고 연구를 해서 기회를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요, 호재가 비관론자들에겐 하락의 근거로 보이더라고요. ETF가 승인됐고, 지난 3번의 반감기 후에 1년에서 1년 반 후에 상승함을 3번이나 봤음에도 불구하고, 비관론자들은 이렇게 텔레그래프에서 이 기사처럼 어떻게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기사가 긴데요.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비트코인 ETF라든지 반감기든 뭐가 나오더라도 10만 불까지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나줌인가요? 이분의 의견이더라고요. 요약을 해보면요. 이 기사. ETF의 호재는 이미 가격에 반영돼서 가격 안 오를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이 하는 대량 채택률, 매스 어덥션이 안 나온다. 현재 4.2%밖에 안 된다는 거죠. 트리플 A라는 이제 결제사의 데이터를 통계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채택이 50%, 60% 되면 이미 기회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ETF는 비트코인 정신에 위배된다. 당신들 탈중앙화 한다고 하면서 자꾸 이 제3자, 블랙락 피델리티에 의존하는 것 아니다. 중앙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개인 키를 안 쓰면은 이거 이점 없다. 탈중앙화 하려면 자기들 지갑 가지고 써야지. 왜 이렇게 블랙락들한테 돈을 주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ETF는 연간 수수료 0.25% 정도 나가는데 이거 당신들 개인 피어 투 피어로 한다고 하면서 지갑을 써야 되는데 자꾸 중앙화 된다고 하는 거 서브프라임 때 보지 않았느냐? 이 금융사가 넘어지면 당신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그렇게까지 논리가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호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계속 트집을 잡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처럼 코인의 생태계가 커져나갈 것을 믿는 자들은 코인 투자를 이제 경제적 자유나 혹은 여유를 찾아줄 좋은 도구로 생각하고 떨어지면 언제 살지, 뭐를 살지를 공부하고 있으실 텐데요. 지금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겠지만 불과 1년에서 1년 반 후에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질지를 상상을 해 보시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투자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